제가 읽은 이 100권의 책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책을 고르라고 한다면 전 이 책을 고르겠습니다. 그 수많은 컴플렉스와 수많은 궁금증을 해결해준 단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안녕하세요, 제유레카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마지막으로 읽은 책이 무엇이었나요? 오늘은 이 독서와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궁금하다면 follow me. 이런 카메라 뭐만 우리 나오나? 찍고 싶어가지고. 25일 토요일. 처음 군대를 와서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이루고 싶었던 목표가 바로 책 100권 읽기였습니다. 그 100권의 종착지에 어떤 제가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분명히 더 나은 데가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들, 그거를 이 영상에서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Let's go. One thing. 인생에 있어서 나한테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을 해라.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없잖아요. 자, 두 번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레버리지. 그러니까 효율.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끝. 부자의 그릇이란 책입니다. 역행자라는 책. 야, 이것도 좋은 책이지. 날짜를 적는 것. 일수가 적히기 시작하면서 저 스스로도 더 많이 읽어야지. 거기다가 느낀 점들 일기를 쓰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식기조 설거지했던 일도 있고, 막 부모님이 쿠폰이나 작은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고 확신이 들었다. 성공하자. 가장 깊게 와닿았던 문장은 대오각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냥 단순한 각성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각성의 모멘트라고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성공과 자유에 관심이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 아직 덜 아프기 때문에. 저는 군대 가기 직전이 제 대호각성의 모멘트였던 것 같아서 그런 말이 좀 공감이 되었던 것 같고, 사랑에 관한 거의 모든 기술,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 2일차입니다. 돈의 속성. 하버드 인생학 특강. 보통 이번 한 번만 하지 뭐 이런 말이 가장 매력적이잖아요. 근데 본인의 가치관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가치관에서 어긋나는 선택을 단 한 번도 내리지 않는 것이다. Never compromise with yourself. 이렇게 영어로 제가 바꿔가지고 운동할 때나 힘들 때 그 말을 막 되새기면서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짜잔. 10배로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10배로 목표를 크게 잡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10배로 열심히 해야겠죠. 나를 알고 싶을 때 내 과학을 공부합니다. 믹스. 이 책은 섞어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섞었을 때 전혀 새로운 게 나온다 이거죠. 이 독서록이라는 컨텐츠와 이 명절이라는 컨텐츠가 되게 다르잖아요. 그것도 이 믹스의 방법을 사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대 넓이라 시리즈죠.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쉽게 말해서 진짜 넓고 얕은 지식. 네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혹한기 훈련 받을 때 이 책을 가져가서 땅굴에서도 읽고, 지금 생각해보면 혹한기 때 책 가져가서 읽는 그게 1일 1정 뽑아 쓰는 냅킨 경제학. 클라스는 읽기혁명입니다. 자발적 읽기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읽고 싶은 걸 읽어라. 레드라는 책입니다. 18번째 책은 인스타브레인입니다. 19번째 책입니다. 20번째 책 원 해빗입니다. 본인이 깨닫기 전에는 사실 그게 나쁜 줄도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고칠 수 있는지. 이 책이 진짜 나중에 이 책은 그냥 따로 다루고 싶을 정도로 저에게 너무 의미가 깊은 책이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여러분께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그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 다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난 뭘 위해 살아가고 있지? 이런 생각을 들게 해준 너무 좋은 책입니다. 22번째 책입니다. 23번째 책입니다. 24번째 책. 이 노트만 있어도 그 핵심 내용을 바로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정리하는 것도 이번 목표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들여서 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단박에 통하는 전달력 수업. 다 했습니다. 3일차 시작입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인간이 완벽히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자신의 생각이래요. 다 생각하기에 달려있다. 27번째 책입니다. 책을 여러 권 읽으면서 느끼는 점은, 철학을 읽는다고 해서 거기서 철학만 배우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업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사업책을 읽다가도 거기서 나만의 철학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고, 이게 다 이어져 있는 과정이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28번째 책 블루 오션 시프트입니다. 머리 좋단데 한번 봐봐라. 머리에 좋대요.
가장을 위한 NBA 별독서 52. 우와, 됐다. 3분의 1 달성 기념 댄스. 관점을 디자인하라. 방법이 없다? 그건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찾지 못한 거다. 여러분, 이 시리즈는 제가 진짜 추천드려요. 이 설계자 시리즈가 있어요. 뭐 마케팅 설계자부터 해서 시리즈들을 읽고 어떤 식으로 날 마케팅해야 될까, 어떻게 날 브랜딩해야 될까,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 번쯤 읽어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매력적인 캐릭터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나도 매력적인 캐릭터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싶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째, 무례한 시대를 품위 있게 건너는 법. 진화한 마음. 진화 심리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다룬 책이고요. 심리학이 이제 사람의 마음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진화 심리학은 왜 우리가 그런 마음에 들도록 진화의 관점에서 설계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막 계속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진화의 관점에서 옛날에 우리가 최대한 에너지를 저장해 두려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먹게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ESG 경영에 대한 올바른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 충분히.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면서. 37번째 책. 각 분야에서 최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타이탄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의 뭔가 기술들이나 아이디어, 습관. 저도 타이탄이 될 겁니다. 내 생각과 관점을 수익화하는 그 퍼스널 브랜딩 책이 되게 뭔가 뜬구름 잡는 책이다라고 여기실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되게 좋은 말 많이 나왔지만 진정성을 항상 강조하네요. 제가 진짜 말에 느끼는 건데 어떤 책에서든 항상 강조하는 게 진정성이더라고요. 진정성. 솔직한 거, 나다운 거, 꾸밈 없는 그런 모습들. 뭔가 페르소나라고 하죠. 가면 하나를 쓰고 저 자신을 완전히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직업을 하다 온 입장으로서 이게 참 그 가면을 벗는다는 게 두려우면서도 저는 설렜던 것 같아요. 곧 올라갈 이런 저의 모습들이 사실 진짜 저란 말이죠. 화이팅. 이것도 너무 유명한 책이죠. 사피엔스. 여러 파트로 인간이 어떻게 번성할 수 있었는지 과정을 좀 담은 책이고,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는 행복에 가까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결국엔 가지게 되었는데 정작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좀 생각이 많아지게 했던 오늘의 마지막 목표. 일 빨리 끝내는 사람들의 42가지 비법. 그냥 딱 봐도 뭔 내용인지 알겠죠? 열심히 썼고, 내일부터는 아마 진짜 집중하기 힘들 거예요. 가족들도 다 모일 거고 방에 박혀가지고 막 이것만 쓰고 있을 수도 없고. 아무튼 내일을 대비해서 일찍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반이긴 한데. 와, 이쁘다. 부산으로 갑니다. 할머니가 어제 갑자기 입원하셨다고 해가지고. 할머니 몸에 오늘 데리고 왔네? 누가 왔어요? 누가 왔냐? 아이고 세상. 괜찮으세요? 이거 뭐고? 이거 뭐 놀이티키 씨가 노리고. 또 하나 찍어라. 언니 지금 애기 밥 먹고 아이고 징순자가 보고 그렇게 이쁘다. 그래 또 올게요. 이쁘다. 이제 제대도 얼마 안 남았네. 알았다. 발 봐봐, 발 조그만 거 봐. 인플루언서의 말센스.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위한 심리학. 아니야 지금 너무 졸려. 너희들도 건강하고. 새해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2025년. 우후, I'm back. 4번째 책. G무비의 유튜브 엑시트. 웃지 마라. 어때 형, 저 유튜브 잘 될 것 같아요? 진짜 객관적으로. 왜냐면 맞잖아. 너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시끄러 진짜. 누군가의 진심 앞에서 웃고 있는 거야? 쇼폼으로 성공하는 마케팅 원칙별.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다. 준비만 주면 되지. 인플루언서 마케팅 A to G. 저라는 책임.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는 어떻게 공감을 얻는가? 하루에 100번 싸운다.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사실상 2일인데 40거리 남았습니다.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50건인데 내 가슴 밑에까지 온다. 한국인 에너지, 우리에게만 있는 코리안 에너지가 있다. 필립 코틀러의 마켓 6.0. 사는 동안 한 번쯤은 팔아봐라. 생산자의 입장으로서 무언가를 팔아봐라. 제가 연필 10개를 챙겨왔는데 이 하나 빼고 다 두고 왔는데 지금 이 한 개가 거의 다 닳았어요. 계속 손톱으로 깎아서 쓰고 있었는데 장난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진짜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오 깎인다. 부엌 칼로 연필을 깎는 날이 오게 될 줄이야. 위는 어떻게 위산에 녹지 않을까. 법정에서 못다한 얘기. 56번째 부분과 전체입니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솔직히 너무 피곤해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자본주의 EBS 다큐 프라임. 59번째. 언젠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내가 가진 것이 고객에게 유용할 뿐만 아니라 가치 있다고 확신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객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도덕적인 의무가 생긴다. 이게 앞으로의 제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정말 큰 도움을 줬던 그런 말입니다. 60번째. 무대 미술이라는 장르를 우연찮게 알게 돼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궁금한 게 생기면 그냥 바로 책으로 구매해서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궁금증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독서라는 게 너는 장르든 관이 없어. 브라우스, 시노그라피, 공감, 생활, 예절. 64번째. 어른의 어휘 공부 클로즈입니다. 67번째. 글쓰기에 관심이 생겨서 글쓰기 책만 10권 구매했는데 첫 번째 책입니다. 68번째. 69번째. 출판사에서 내 책 내는 법. 나도 책 쓰고 싶다. 저도 언젠간 책을 꼭 쓸 겁니다. 반드시 쓸 겁니다. 20권 달성. 와우, 소고기. 꿀맨 노래면 이게 화면을 봐야 되는 걸까? 이 카메라 렌즈를 봐야 되는 걸까? 5시 40분 마지막 날 화이팅! 71번째. 이것도 글쓰기 시리즈입니다. 일기를 에세이로 바꾸는 법. 팔리는 작가가 되겠어. 계속 쓰는 삶을 위해 나의 글로 이 세상을 1ml라도 바꿀 수 있다면 정말 글 한 편이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저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은 사람이니까 온 세상이 아니더라도 어느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줘도 그 사람의 세상에는 제가 영향을 준 거잖아요. 많은 생각이 들게 해준 책입니다. 나 이모한테 골탕 먹여와야지. 뭐라고? 골탕. 문은 좀 닫고. 이모 뭔데?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확실히 느끼는 게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럼 그 분야에 관련된 책을 되게 여러 권 사가지고 한 권, 두 권, 세 권 읽다 보면 처음 읽을 땐 그게 모르는 내용인데 두 권, 세 권, 네 권 이렇게 나 이거 알던 내용인데? 이거 겹치는 내용인데? 전 책에서도 들었던 말인데? 이런 것들이 점점 쌓이거든요. 사람이 원래 그러잖아요. 한두 번 말하면 못 알아먹는데 여러 번 말하면 그래도 기억은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75번째 책이고 76번째 글쓰기 시리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문학책에 관심이 가가지고 입대하고 거의 비문학 위주로 많이 읽었는데 문학 소설도 읽어봐야겠다.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라는 책입니다. 78번째 심판. 유명한 책 중 하나죠. 우리가 사후 세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흔히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사후 세계에서 본인이 살아온 삶을 재판받는 형식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본인의 삶이 훗날 심판받게 된다면은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안녕하세요. 뒤에 없는 줄 알았다. 유튜브 한다며. 네, 유튜브. 근데 책을 왜 들고 다녀? 그러니까 부대에서 봤으면 집에 갖다 놓지. 그 집에 있는 걸 다 갖고 와서 이번 휴가 때 100권을 다 쓰는 게 목표인 컨텐츠여가지고 대단하다.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데. 준비가 네 얘기 듣더만. 밤에 우리 영혼은 이라는 책인데 80번째입니다. 80번째. 여름에 한 친척 집에 맡겨진 소녀에 관한 이야기인데 맡겨진 소녀. 그러니까 이 소녀는 한 번도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서 익숙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그걸 깨달아요. 개인적으로 진짜 재밌게 읽은 80% 달성했습니다. 12시 17분 드디어 시작합니다. 라스트 10권. 82번째. 저도 예술을 했던 사람이라서 그 깊이라는 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저도 깊이 있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싶네요. 만조가리 자작. 나무 위에 남자기. 85번째 책. 86번째 책입니다. 제가 고명환님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고명환님의 말 중에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저는 정말 많이 고민해봤던 것 같아요. 가장 핵심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 87번째, 88번째. 다른 기술을 배우는 것처럼 사랑도 배울 수 있다.
가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이거는 진짜 살면서 한 번쯤은 진짜 과학이 사랑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모든 것 마지막 90번째 고. 제가 이 독서로 콘텐츠를 떠올린 게 작년 가을쯤에 그래 나다운 걸 하자 라고 생각을 해서 동시에 떠올랐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콘텐츠로 만들면은 되게 김지우답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운동장을 걸으면서 저녁에 그로부터 거의 한 5-6개월이 지났는데 상상만 했던 것들이, 계획으로만 세워놨던 것들이 점점 현실이 돼가고 있고 내가 그걸 이뤄내고 있구나 강하게 들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아까 이모부나 이모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래서 컨텐츠가 뭐냐 말씀드릴까 하다가도 그냥 조용히 있어야겠다. 옛날처럼 말만 하는 사람이 되기 싫었기 때문에 계획 같은 거를 끝까지 완수하지도 못하고 계속 공유를 하고 또 계획이 바뀌면서 또 포기하고 이런 모멘트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러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은 너무 늦었겠지만 여러분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남은 2025년도 힘내시고 원하는 목표 다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또 새벽 감성에 젖었네. 아무튼 바이바이. 네, 여러분 나머지 10건을 일단 마무리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1번째, 92번째, 93번째. 저는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되게 강하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사람마다 각자의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되게 많은 것이 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94번째, 95번째, 96번째, 97번째. 저희 아버지가 장자의 말씀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책을 읽다 보면은 저희가 막 놓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서 되게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잖아요, 하루하루를.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그게 그렇게 큰 건가? 한 마리의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들게 해주는 책입니다. 자, 98번째. 되게 많은 가르침을 얻었거든요, 이분의 영상 같은 것들을 보면서. 살다 보면 특출난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보면은 나는 너무 평범한 것 같고 나도 저렇게 돼보고 싶은데 과연 할 수 있을까? 네, 99번째는 인류의 조건입니다. Future Self. 드디어 100번째 왔습니다, 여러분. 깜짝이야. 일부러 이 책을 골랐어요. 제목 자체가 미래의 나 자신이란 뜻이잖아요. 이 문장 하나로 이 책을 한 줄 요약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미래의 당신이 갚아야 할 비용 아니면 미래의 당신에 대한 투자다. 지금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의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 사실을 이해하고 미래의 나 자신을 위한 준비를 하면은 내가 꿈꾸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마지막 독서록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my future self. 다 했습니다. 100권. 진짜 몇 개월에 걸쳐서 이 독서를 시작하고 가장 큰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 방향성을 잡은 것. 잠시만요. 저한테 가장 의미 있는 책을 고르라고 한다면 전 이 책을 고르겠습니다. 나는 7년 동안 세계 최고를 만났다. 제가 21번째로 읽은 책인데 보이시나요?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이렇게 빼곡하게 일기를 쓴 기억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제 본인의 꿈과 그런 진로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날 지금 이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 올라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만 대도 알 법한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본인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대요. 인터뷰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순간부터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어찌 보면은 진짜 무모한 도전을 해요. 본인이 원했던 대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만나요. 근데 왜 전 이 책이 가장 와닿냐면은 여기 나오는 장면 중에 이 주인공이 자신의 목표를 실행하면서 되게 매력적인 제안을 받아요. 누가 들어도 거부할 수 없는 제안. 근데 거절을 해요. 왜? 본인의 사명과 맞지 않는 길이어서. 꿈을 찾고 싶은데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이 책을 읽고 저한테 했던 질문 중에 단순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다, 단순히 얼마만큼 성공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이루고 싶은 나의 사명은 뭘까? 누군가 들었을 때는
되게 오글거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 사명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는 되게 좀 멀게만 느껴졌거든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난 꿈이 있어, 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말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전 한 번도 내 사명은 이거야 라고 말한 사람을 본 적은 크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왜 그 단어에 꽂혔냐면은 나의 비전 그 자체 아니에요. 어떤 유혹과 어떤 장애물이 찾아와도 내가 절대로 죽기 직전까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만의 사명은 뭘까? 이 책을 읽고 전역하기 전까지도 항상 그거를 생각해 왔어요. 어느 순간 제가 결론 내린 사명은 방구석에서 사람들을 꺼내주고 싶다.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저만의 스토리와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습니다. 아직 너무나도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모토는 딱 하나입니다. 성장. 앞으로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그 과정을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함께 나아가고 싶어요. 그런 채널을 만들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켓리스트 독서록 100권 쓰기. (100권의) 책을 읽고 느낀 점 정말 하나만 말해보자면은 다른 사람들의 세계를 나의 세계에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가 더욱더 뚜렷해지고 더욱더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나의 자아가 확장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때를 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되게 많은 컴플렉스가 있었거든요. 그 수많은 컴플렉스와 수많은 궁금증을 해결해준 단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이 독서입니다. 독서. 우리 함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 봅시다. 화이팅!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군대에서 저랑 같이 매일 책을 읽던 친구가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포켓리스트가 있으신지. 포켓리스트. 독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번에 팀 켈러라는 분을 알게 됐어요. 네. 예. 지금 읽고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시리즈 북이거든요, 사실. 예. 이게 9권이 좀 있는데 이걸 보면서 내가 그동안 너무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좀 알아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9권을 다 읽는 게 제 목표다. 그럼 그 포켓리스트를 이루면 엄청나게 성장하겠네요. 그렇게 되겠죠. 되게 너다운 포켓리스트다. 이거는 진짜. 이 포켓리스트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해봤으면은 내가 뭘 하고 싶을까 하는 고민을 잘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사실상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시리즈물 읽는 거 같이 얘기를 했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했던 시간? 같이 군대에서 지냈던 같이 얘기하고. 맞아. 형이 아니었으면은 그 시간을 어떻게 그냥 잠만 자고 일만 하고 그랬을 수도 있는 시간이었을 텐데 이렇게 책도 읽고 생각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포켓리스트라는 아이디어도 그렇고 유튜브 계획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엄청 많이 나눴잖아. 엄청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그 군대라는 환경에서 가장 마음 맞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났던 것 같아서 갑자기 이런 말하니까 오글거리지만 암튼 참 행운이었던 것 같고. 운이 좋았지. 너의 포켓리스트도 그렇고 나의 포켓리스트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뤄가면서 결국에는 또 우리가 원했던 그런 목적지까지 닿을 수 있길. 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으신가요? What's in your pocket? What's in your pocket? Nice.